네, 2부 2막에서 헬레나를 찾아서 고대 그리스로 가서 헤매던 파우스트가 시간을 질주해 가다가 시간이 멈춘 곳 만토, 즉 지상과 지하를 오르내리는 베스포네 신전 앞에서 파우스트가 멈추는 것으로 2부 2막이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3막은 곧바로 헬레나가 등장합니다. 직접 등장합니다. 무대는 스파르타의 메넬라오스 궁전 앞이고요. 헬레나는 스파르타의 메넬라오스 왕의 왕비였죠. 그런데 이제 파리스에 의해서 납치돼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원흉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헬레나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스파르타의 메넬라오스 궁전 문을 바라보면서 등장을 하는데 첫 대사가 그리스 인물임을 잘 보여주는 그리스 운율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경탄도 많이 비난도 많이 받은 헬레나예요. 첫 문장인데요. 독일어로는 이렇습니다. Bewundert viel und viel gescholten Helena. bewundert viel, 많이 경탄도 받고 많이 비난도 받은, 그리고 헬레나. 이 짧은 한 줄로 다 소개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면모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두 번째 문장은 역시 한 문장으로 상황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해안에서 오는 참이에요. 거기로 상륙했지요. 해안에서 막 내려서 들어온, 막 도착한, 그리스군 전체가 트로이 목마로 인해서 패배했다는 그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메넬라오스 왕이 아내를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막 도착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헬레나가 시녀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제 트로이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착한 상황을 조금 더 부연을 해서, 나는 남편과 함께 배를 타고 왔다. 한데 남편은 자신의 도시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러나 어떤 뜻을 그가 품었는지 그건 짐작지 못하겠다. 내가 아내로 온 건지 왕비로 온 건지, 아니면 제후들이 겪은 혹독한 고통과 그리스인들이 오래 견뎌온 불운에 대한 희생제물로 온 건지,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왔을까를, 더구나 남편이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이런 꼬리표가 이어지는 자문과 또 독자에 대한 궁금증으로, 정중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파르타 왕궁의 문 앞에서 망설임이 많이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서 많이도 그리워했던,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집, 다시 내 눈앞에 있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두 발이 나를 그리 유쾌히 들여 올려주진 않는구나. 나 어린아이였을 적에 뛰어 올라다니던 이 높은 계단으로. 집으로 돌아온 착잡함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네요. 난 그저 그렇게 오래 자주 밟았던, 오래 그리워했던 문턱을 쫓겨난 객처럼 스스로 멀리 가버리고만 싶구나. 이 한 번 떠난 집에 문턱을 다시 넘어 들어가는 일이 쉽지를 않아요. 이 망설임은 한 번 떠났던 사람들에게 아마 공통되는 겁니다. 이 망설임을 헬레나의 상황의 지금 특징이고, 이것을 나중에 메피스토펠레스가 분한 포키아스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제 집 문지방의 신성한 경계선을 경솔히 발가볍게 무례히 넘어나간 사람. 그는 돌아오면 옛자리야 어쩌면 찾겠지만 모든 게 아예 파괴되지는 않았더라도 변한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상황이요. 문턱 앞에 선 상황으로 요약을 합니다. 돌아온 사람, 환향여조. 그렇게 해서 그 헬레나의 독백과 헬레나가 트로이에서 데리고 온 시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간의 상황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고요. 특히
특히 이 이부산막의 특징은 거의 악극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음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녀들이 합창대로 일단 나와서 노래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망설이면서 헬레나가 들어왔는데 머뭇거림이 있었는데 그게 그저 심적인 유희가 아니고 메넬라우스가 헬레나를 먼저 보낸 거는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집안에 모든 게 준비돼서 뭐 접시, 향로, 도끼 뭐 전부 다 준비됐어요. 근데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의문인데 헬레나가 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여자가 자기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이상한 여자가 그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추합니다. 포키아스인데요. 이것이 이제 맵스토펠레스와 포키아스 3자매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인물입니다. 근데 재물을 찾으니까 포키아스가 그 사이 헬레나가 없는 동안 집에 살림을 맡았으니까 이제 일단 발언권이 있고요. 재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포키아스가 그럽니다. 아, 끔찍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그리 끔찍하다는 게냐 하고 헬레나가 물었더니 왕비님, 그렇다면 왕비님을 말씀하신 거죠. 헬레나가 재물입니다. 결국은 포키아스에게 조언을 구하는, 어찌하면 좋을까를 묻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키아스가 이제 죽음이 닥친 헬레나를 근처에 있는 게르만의 왕궁으로 가자고 충고를 해요. 죽음이 닥쳤으니까. 아무튼 근처에 있는 게르만 부족의 성의 성주가 파우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부산막은 피신을 가는 헬레나와 이제 파우스트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어쩌면 작품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오래 찾던 헬레나와 파우스트의 만남이 어떻게 그려질까는 상당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러고는 성 안뜰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 근처에 있는 게르만 성에 헬레나가 도착한 것이죠. 근데 헬레나가 도착을 했는데 파우스트가 헬레나에게 나와서 막 사과를 합니다. 왜 사과를 하는가 하면은 망루지기가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존귀한 손님을 영예롭게 지극히 마땅하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무엄하게도 죽음으로 속죄할 짓을 저질렀으니 벌써 죽임을 당해 유혈낭자히 누워야 마땅하겠지만 오직 그대가 벌하시든지 사면하시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손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과와 더불어 그 원인 제공자인 링코이스를 그 판결하는 것을 먼저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레나가 그 성에 당도해서 하는 첫 일이 이 망루지기를 판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헬레나가 이래요. 심판자, 지배자로서의 권리를 주시니 아마도 제가 짐작해보자면 그걸 행사해봐야 할 것 같군요. 하니 제가 이제 판관의 첫 의무를 행하여 죄인의 말을 듣겠습니다. 말해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망루지기 링코이스가 이렇게 해요. 무릎 꿇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전 벌써 받쳐진 몸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독일어로 이렇습니다. Lass mich knien, lass mich schauen, lass mich sterben, lass mich leben, denn schon bin ich hingegeben, diese gottgegebenen Frauen. 그러니까 망루지기가 왜 의무를 소홀히 했는가 하면은 헬레나의 아름다움이, 멀리서 오고 있는 헬레나의 아름다움이 너무 눈부셔서 그야말로 눈이 멀어서 자기의 의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일이 맡겨지는데 이 망루지기의 말과 다른 여러 코멘트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름다움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막은 좀 뭐랄까요, 연극으로 쓴 미학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움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가, 이런 게 이제 전체에 깔리면서, 링코이스가 아까 다급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헬레나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 기적을 제가 보고 듣네요. 하지만 참으로 놀랍군요.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우선 알려주셨으면 하는 거요. 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제게 기이하게 울리는지, 기이하면서도 다정하게 울리는지요. 뭔가 하면은 헬레나는 고대 그리스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등장했을 때 아까 bewundert viel und viel gescholten 헬레나 하는 첫 문장에 이어지는 독백 전체가 트리메터라는 시형식입니다. 트리메터는 행이 좀 길고 세 단락으로 나눠진 세 단락으로 나눠진 고대 운율이거든요. 그런데 게르만족인 이 링코이스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가군도 많고 뭐가 좀 달라요. Lass mich knien, lass mich schauen, lass mich sterben, lass mich leben. 예, 요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이게 이렇게 들릴까요? 그러니까 말에 제일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기이하면서도 다정하게 울리는데 소리 하나가 다른 소리에 응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말 하나가 귀에 들어오면 다른 말이 와서 처음 말을 애무하네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파우스트가 우리 백성들의 말투가 그대 마음에 드는군요. 그럼 노래도 확실히 그대 마음을 사로잡겠네요. 귀와 감관을 가장 깊은 곳까지 만족시키네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우리가 그걸 바로 연습해 보는 겁니다. 주고받는 말이 그것을 소리를요 꿰어냅니다. 불러내고요. 그래서 이 가군이 맞는 그런 것이 특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말 그 작품 전체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헬레나가 이러네요. 그럼 말해주세요. 어찌하면 나도 그렇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주 쉬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지요. 하여 가슴에 그리움이 넘치면 돌아보며 묻지요. 누가 함께 즐길 건가를. 이제 정신은 앞도 뒤도 보지 않아요. 현재만이 우리의 행복이지요. 예, 우리말로 좀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독일어로 얼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So sage denn, wie spreche ich auch so schön. Das ist gar leicht, es muss von Herzen gehen, und wenn die Wurst von Sehnsucht überfließt, man sieht sich und fragt, wer mitgenießt. Nun schaut der Geist nicht vorwärts, nicht zurück, die Gegenwart allein ist unser Glück. 헬레나와 파우스트가 한 행을 둘이 나눠서, 보통 한 행 길이가 이 정도인데 파우스트가 앞에 말하고 헬레나가 뒤를 맞추고, 이렇게 해서 행 자체 하나도 둘이 나눠가면서 지금 이 대화는 게르만 운율로 싹 넘어가 있어요. 작품의 절정이 될 부분, 파우스트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헬레나와 파우스트가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데, 그것을 운율로, 그러니까 헬레나가 게르만 운율에 다가오는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헬레나와 파우스트가 만나는데, 그러면 이제 다 된 건가? 예, 행복한 건데, 금방 또 전쟁이 일어나요. 영원한 행복은 없지요. 이 큰 기쁨이 바로 또 전쟁의 장면과 맞닿아서, 전쟁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늘진 숲 장면에 가면은 합창대가 잠들어서 여기저기 누워 있어요. 그리고 포키아스가 나타나서 파우스트와 헬레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중계를 해요. 그러니까 파우스트와 헬레나가 이제 이 대화를 나눈 이후에 어떻게 하고가 자세히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늘진 숲속 동굴 속에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튀어나옵니다. 아이가 이미 상당히 커서. 그 튀어나오는 아이가 오이포리온입니다. 오이포리온은 발이 가볍다는 뜻인데요. 예, 오이포리온을 표기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에우포리온이라고 썼습니다만은 독일어에서는 오이포리온입니다. 오이포리온은 어떤 유형의 인물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파우스트도 이미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잖아요. 훨씬 더 그런 모든 것이 강한, 공처럼 튀어다녀요. 나를 뛰어오르게 해주세요. 튀어오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통통 뛰어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인 파우스트는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무모한 짓일랑 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통통 뛰어다니면서 오이포리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죽음이 천명이에요. 그게 이제 자명하네요. 그러니까 파우스트와 헬레나가 놀라서, 합창대와 모두 놀라서, 이게 무슨 경악인가, 무슨 끔찍함인가, 죽음이 내겐 실로 천명이라고 했더니 오이포리온이 이래요. 저더러 멀리서 보기만 하라고요. 아니요, 전 근심과 괴로움을 나누어 갖겠어요. 뭐든지 보고 경험하고 뭐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야 돼요. 날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이포리온이 결국 튀어 올라요. 창대가 이럽니다. 이카루스 이렇게 읽습니다. 오이포리온이 위험하게 뛰어 올라서 결국 추락하는 거죠. 너무 높이 날아서. 이렇게 허무하게 오이포리온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쁨 뒤에 금방 끔찍한 고통이 따르는구나. 그래서 오이포리온이 사라지고 정말 한 줄기 섬광이 혜성처럼 하늘로 솟고, 오이포리온에서 겉옷하고 칠현금, 리라만 남아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막이 헬레나와 파우스트가 드디어 만나는데 왜 비극인가 싶은데요. 그 행복이 너무 짧아서, 행복 뒤에 너무 끔찍한 고통이 금방 오고 일장춘몽이어서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헬레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잃고 슬퍼서 옛말 하나가 유감스럽게도 제게서 증명되네요. 행복과 아름다움은 지속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 삶의 끈, 사랑의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둘을 한탄하며 저도 고통스럽게 안녕을 고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안깁니다. 그대에게 페세포네요. 아이를 받아주소서, 저를 받아주소서. 예, 그래서 파우스트를 안는데 육신이 사라지고 옷과 너울만이 그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레나가 하는 말이요. 행복과 아름다움은 지속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 이 한 줄은요, 괴테가 10번을 고쳐 썼습니다. 행복과 아름다움은 지속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단 말. 이 10번 고쳐 쓴 문장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 헬레나가 사라지는데, 여기서 헬레나는 다시 고대 그리스 운율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이러한 사라짐,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죠. 남은 것은 너울과 옷과 르이라 뿐이라는 이런 것도 그렇고, 헬레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 헬레나가 등장할 때 자신의 상황을 잘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Ich als Idol, ihm dem Idol verwand ich mich. 허상인 나, 허상인 그와 하나 됐지. 그러니까 지하세계에서 불러온 상입니다. 이돌이에요. 아이돌이죠. 그러니까 만인의 경탄을 받는 아이돌일 수 있지만 동시에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파우스트와 맺어졌지만 이렇게 아이를 잃고 나서 자기가 돌아온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되돌아간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가 하면 헬레나를 모시고 있던 합창대. 이 합창대들은 연출할 때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로 연기를 해요. 그래서 헬레나는 오히려 좀 위험 있고 이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헬레나가 미의 화신이지만은 그 주변의 인물들이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인물들이 헬레나가 사라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부 다 ним프로 변해요. 자연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산천초목 속에 이 아름다움이 다 스며들어가요. 산천초목 속에 스며든 그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산막이 마무리가 됩니다.